진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난 결론을 그냥 고수하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물차가 떨어져서 흔들린 거다. 제일 중요했던 이 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져 버린 것 같아요. 굶었으면은 대통령 눈앞에는 못 가도 근처는 가서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가는 데까지만 간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당하고 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죠. 나도 정당합니다. 잘못한 사람 아닙니다. 죄인도 아니고. 내가 단지 죄인이란 거는 우리 애들 죽을 때 구해주지 못한 거, 그게 죄인일 뿐이고. 사실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히 진행될도록 도와주시고 otra vez esa misma 제가 편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지 하나 quiere dar una carta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세월을 감사합니다. 됐어. 앉아. 애가 다 손났네. 됐어. 성이 도착했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참사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우리 유가족을 만난 횟수보다 짧은 방한 기간 동안 교황이 유가족을 만난 횟수가 더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유가족들이 외국의 종교 지도자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교황께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지 알아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없어요? 유민이 아버지로서 아빠가 비록 우리 유민이한테 해준 거 없지. 그래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유민이한테 조금은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싸울 만큼 싸워줬고 또 싸우고 있으니까. 유민이 살아있을 때 못 해준 거 내 몸 녹여가면서 태워가면서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유한 일인데, 그게
그게 우리 유미한테 해줄 말밖에 없네요. 그냥 아빠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싸워줄게. 어제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와갖고 못 오실 뻔했다면서요? 네. 비행기가 2시간 지연되고 비행기를 이제 탑승을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아, 그 비행기 안에 또 갇혀 계셨던 거예요? 네. 아, 탑승하고 이륙을 안에서만. 못하고 기다리셨군요. 어렵게 해서 도착하셨습니다. 세월호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세월호와 관련돼서 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무런 의문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나?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 사고를 목격한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시민으로서 국가가 하지 않으면, 나라가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한다라는 일념으로 진상을 밝히고 다시금 더 늦기 전에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우리가 너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상처들을 이렇게라도 조금씩 달래가는 시간을 가져온 지 오늘 이제 6번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은 저희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 얘기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청와대에서는 과연 뭘 했었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이건 아마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이걸 보면서 또 기시감이 드는 게 이태원 12구 참사에도 보여지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 이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상처를 연거푸 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를 오늘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리 제주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유민 아빠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 김영호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제가 매체로는 자주 뵀었어요. 네. 네, 먼 발치에서도 뵀었고, 근데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권영빈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을 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8년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취재를 해오신 윤솔지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솔지 감독입니다. 현재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그쵸. 가편을 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취재를 계속하면서 다큐멘터리 방향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뭐 자료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주로 기무사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무사에서 어떻게 청와대를 요리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언론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통제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유가족을 어떻게 사찰했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아마 최초 공개인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료를 먼저 한번 PPT. 띄워주실까요? 네. 네, 유민 아빠 대표적인 사진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팀에서 선정한 사진 2장입니다. 제가 선정한 건 사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유민이 영정 들고 계신 네. 모습인데, 저 때 아버님 단식을 며칠 동안 하셨었죠? 저게 며칠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단식 만류 이제 하고 만류하기 전에 40일째 이제 제가 쓰러졌기 때문에 네.
문 전 대통령께서 오신 지가 9일 전쯤 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은 아마 30 며칠째나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46일 하신 거죠? 저기 37일째 정도 될 것 같아요. 단식을 하신 거는 46일. 병원에 실려가서 6일 더 버티다가 건강을 많이 해치셨을 텐데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뭐 건강하니까 사회생활 다 시작하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저 때가 이제 교황님 교황 네, 방한하셨을 프란시스코. 때 네. 그때 유가족분들이 엄청 그 회의를 많이 했었다고 들었어요. 교황님을 만나면 뭔가가 조금은 해결되겠지. 그런 작전들도 있었다고. 네. 이제 뭐 정의구현 사재단에 계시는 이제 문정현 신부님께서 오게 되면은 이제 카프레이더 하면서 네.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가족들이 얘기 듣기로는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황이 만약에 왔을 때 네.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순간이 지금까지 어떤 행사들을 보면 10초 정도 손을 잡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끌을 수 있을까? 이슈를 만들까?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언론을 믿지를 못했어요. 네. 네. 교황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세월호만 비난만 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에 알리고 싶어서 네. 그러려면 교황성을 꼭 만나야 된다.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하고 문 신부님하고 계획을 짰죠. 저희 가족들 몇 분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끌을 수 있을까? 할 말을 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 한 장을 쓰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급히 썼죠. 네. 쓰고 이제 뭐 딱 만남 10초 동안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제일 던져야 교황성하께서 알아듣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 줄까? 이제 그걸 많이 상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세월호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전 세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손을 딱 잡는 순간 일부러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네. 뭐 기독교, 불교, 무교예요. 네. 종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을 잡자마자 그냥 이마에 대고 묻었죠.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됐고 오랫동안 좀 방송에 더 보여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 편지 한 장 전해드려도 되겠냐고 그 편지 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반응이 있으셨나요? 답변이나? 반응을 보고 네. 또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런 억울한 사연,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정부가 계속 왜곡만 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뭐 교황성화를 만난다고 그래서 뭐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특별법 우리가 이제 수사권을 기여해달라, 부여해달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 이걸로 싸웠기 때문에 그게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겪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정권에 대한 걸 다 읽었기 때문에 굳이 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고 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 이런 걸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뭐 교황이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대신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은 전혀 불통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치부가 되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교황께서는 당시 상황이 아마 저는 제 느낌으로는 전 세계 그 시민들은 그냥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아이들의 아버님이시구나. 그리고 너무 아파하시는데 교황이 그냥 위로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상황이 지금 뭐 참사의 이 진위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정말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아, 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하려고 가셨구나. 이렇게만 느끼지 않았을까. 그 전에 천주교 쪽에서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네. 이러해가지고 단식하고 있다. 이걸 많이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서 뭐 노란 손수건을 손에 메고 있다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기 전부터. 그리고 방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부의 방해가. 저희가 이제 이게 광화문 광장이라 하면은 네. 한 너무 많은 인파들이 있잖아요. 그 네. 광장부터 해서 그 네. 주변 일대에 있는데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앉아 있는 공간이 딱 제가 그 천막 하나 딱 남겨놓은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아마 사진에도 보일 거예요. 네. 그거 한 동은 무조건 남겨놔라. 그리고서 이제 그 주변 일대 만들었는데 이제 교황성화 오시기 한두 시간 전부터 이제 우리 유가족들 보이는 그 외벽이랑 이제 바리케이트 딱 쳐놓은데 거기에 천주교 신부님들이 1m 간격으로 다 줄을 서는 거예요. 뺑 둘러싸요. 저희를. 그리고 팔을 딱 뻗어요. 팔을 뻗으면은 이제 천주교 옷이 이렇게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저희를 아예 가려버려요. 아. 이게 교황성화 지나가도 신부님들 네.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게 이걸 연출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때 굉장히 분개를 했죠. 나가시라고. 왜 이것까지 막냐? 못 만나게 막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천주교도 뭐 보수 쪽도 있고 또 우리 진보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계신 분들 정의구현 사재단 이분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왜 막냐? 그랬더니 뭐 유가족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가족들이 안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끄러워지면 전 세계에 또 이것 또한 그렇죠. 그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켜주시더라고요. 굳이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천주교 사제들이 신부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염수경 추기경도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그랬어요. 네. 내가 단식할 때 유가족이 네. 양보해라. 뭘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그만두라고 박근혜 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아니 이제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항상 책임져야 될 집단들에서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나 참사는 정치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해에 따라서 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고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게 이제 재발 방지를 이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게 다인데 이걸 꼭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꺼내는 방패막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집단들이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맥락의 패턴을 사람들. 보면 정말 똑같더라고요. 교황님께서 유가족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 네, 네.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박근혜 씨가 교황 얘기를 잘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오늘 저희가 이제 공개하는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인간들인가?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갖지 못한 그냥 자기 치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덮고 문제를 종식시키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뉴얼이 제대로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문서들을 보면 이대로 아마 지금도 이태원 참사를 향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14일 후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에 비공개 문서예요. 이게 비공개 문서로 청와대 조치 및 관심사항이라는 문건이 하나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은 비서랑 안보실장은 세월호 출구 전략을 수시로 논의 중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추구 전략이라고 하면은 변호사님 보통 어떤 때 쓰는 게 추구 전략입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 출구 전략을 찾죠, 보통은. 근데 저기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2주면 아직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다 파악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출구 전략을 논의한다는 건 자체가 거의 뭐 정권 차원에서는 세월호 문제를 덮어야 되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런 대책을 세운 걸 무력화시켰던 게 이제 그 당시 유가족들의 행동이죠. 실제 행동. 5월 9일 날 청와대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갔잖아요. 그 진도에서부터 행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유가족들은 저런 게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진도를 떠나려고 할 때 거기서도 정보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발 자체를 막으려고 그 버스 기사들을 모두 어딘가로 이제 대피시켰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출발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런 정부의 비인간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방해를 뚫고서 하여튼 대통령 연담을 요구하고 또 이 세월호 참사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죠. 그 일환의 하나가 또 유민 아빠가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신 건데 46일 단식이라는 건 거의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런 조치 사항을 보니까 참 답답하군요. 하도 뭐 해주겠다 해놓고 다음날 시간이 되면 그냥 저희 얘기를 무시해버리고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청와대 가자 했는데 가는데 이제 실내체육관 나가자마자 벌써 경찰들이 그 체육관 앞에서 쫙 진을 아예 못 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싸움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정웅원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였죠. 네. 그 사람 오게 해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몸싸움 끝에 이제 결국은 갔죠. 그래서 이제 평론까지 걸어가게 됐는데 한 중간 정도 갔는데 네. 전화가 와요. 가족 대책위 쪽으로 전화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 대책위가 아니라 저희끼리 임시 구성원이었죠. 가족 대책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웅원 국무총리가 지금 당장 내려온다니까 돌아와라. 그 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400명 정도가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네. 청와대가 출발을 했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임원들끼리 또 모여서 상의를 하고 하는데 임원들이 돌아가자. 실내체육관으로 온다고 하더라. 정웅원 국무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내려가자. 그래서 되돌아갔고 저는 이제 다시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며칠째 속았냐. 앞으로도 더 속을 것이냐. 나는 더 이상 안 믿는다. 청와대로 직접 가자. 대통령한테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뭐 박근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고 우리는 너무 평범한 국민이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해줄 줄 알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하소연하려고. 네. 우리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자.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라고.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돌아가고 저하고 한 60여 명이 그 진도대교로 계속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경찰들은 이제 그 경찰차 2대가 계속 와요. 따라와요. 이제 저희를 여차하면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 싣고 이제 그렇죠. 다시 가려고. 그럼 이제 계속 저희는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왔었고, 언론에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청와대 가는 걸 알아야 된다, 국민이. 고립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네. 그 광주 5.18 항쟁 때 고립이 됐잖아요, 광주가. 이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실내체육관이 진도라는 데가 고립이 돼 있더라.
언론을 우리가 얘기하면 나가지를 않고 네. 그냥 계속 방송만 되풀이하고 했던 방송만 이걸 저희는 딱 일주일 만에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진도대교 앞에 딱 도착하니까 아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침 되기 전에 도착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2시간 시간을 끌었어요. 왜냐면 아침이 돼야 되니까. 언론도 아침이 돼야 깨어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네. 근데 진도대교 앞에 갔는데 경찰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건너게 다리를.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정말 희망이 보였던 게 뭐였냐면은 BBC 뭐 외국 언론사들, 일본 언론사들 마찬가지고 그 언론사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싸웠던 게 걸어갔던 게 그거 하나 잘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세월호가 완전히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때 당시에도.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정보 보고라는 문건에 써 있죠. 국군 기무사령부네요. 네. 기무사면 저게 군인 대상으로 정보 수집하는 기관인데 네. 세월호 유가족들은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무사가 움직였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여론 및 PI 관리 방안해서 PI가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대통령 관리 방안이에요. 기무사에서 한 거죠. 네. 예. 거기에 이제 관리 방안이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유도할 것. 그리고 청와대 주도 보도 대응 일원화 체계 구축. 언론 대상 원 보이스 유지. 그리고 최고 지도자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통령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지금 5월 3일자로 올라간 보고 문건이에요. 네. 보고 문건인데 이 지금 이 관리 방안이라는 게 반정부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 그러니까 이 지금 상정을 한 게 유족들이 내는 목소리 자체가 이게 반정부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현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유족들의 얘기는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세월호 보도 참사 가이드라인 이게 참 네. 그리고 청와대 주도 보도 대응 일원화 체계 구축. 언론 대상으로 원보이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 맞추자는 얘기죠, 그냥 말 맞추고 최고 지도자 이미지 회복을 위한 PI 관리에 역량 집중. 이게 대예비 자료로 올라간 겁니다. 이건, 예. 저런 내용을 보면 유가족을 위로한다든가 뭐 참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건 진짜 뭐 대통령 이미지 관리하고 여론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유도하고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근데 저게 지금 2014년 5월 초 상황인데 저 때만 그랬겠습니까?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지금 이제 49제가 지나갔는데 뭐 그때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런 지침이 뭐 세월호 참사 때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닐 것 같고 이전부터 아마 있던 매뉴얼 중에서 저 때 갖다 썼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태원 12구 참사 관련해서 또 예전에 있던 매뉴얼 중에 필요한 거를 갖다 쓰고 있겠죠. 뭐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네요. 세월호 때 매뉴얼이 더 자세히 잘 만들어졌을 것 같지 않아요? 기무사의 매뉴얼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경험으로 남았다면 뭐 지배계급이나 또는 정권 유지 세력에게는 반대의 교훈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일이 또는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 잘못 대응한 건 뭐고 그러면은 그때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더 잘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걸 못 얻었다면 바보 아닐까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자료 보여주시면은 그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이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아요. 국가 재난 시스템 구축, 희생자 종합 지원 대책 등 정부 차원의 노력 지속 부각.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더 열심히 경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부각을 시켜라. 보여주기를. 네. 예.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고발. 왜곡된 여론 조성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입장 경지. 이게 지금 뭔가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노란색 말씀드린 최고 지도자 이미지 회복을 위한 PI 관리에 역량 집중. 그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유가족 위로, 그 다음에 국민 안심에 중점을 둔 대국민 스킨십 강화, 진정성을 담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민심 전환 국면 조성. 이게 참 저런 게 있고 아마 5월 19일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2014년 5월 19일쯤 대통령 담화가 발표가 되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해경 해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바보 같은 게 해경을 해체한다고 뭐 국민이 유가족이 위로가 되고 국민이 그 안심이 되고 또 이제 재난을 재발 방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책이라고 대통령의 담화 발표 시점에 해경 해체라는 걸 내놨죠. 지금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그 119 대원들, 현장에서 구조 전화를 받은 대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일선 서해에 있는 그 하위 공무원들, 그러니까 경찰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해경 해체라는 거는. 그럼 경찰을 해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일부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시기인데 요 다음 장에 보면 이어지는 게요. 보여주세요. 아까 이제 대통령 이미지 관리에 그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VIP 대중 친화적 스피치 적극 시행 필요. 이건 진짜 주옥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게요.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VIP의 스피치가 딱딱하고 별도의 제스처가 없어 내용 전달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스피치 변화가 요망됨 해서 다수 국민이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 VIP, 박근혜의 스피치가 딱딱하고 음의 강약 및 제스처가 없어서 준비된 문서만 읽는 모습이 너무 딱딱하고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냥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좌파 언론이라고 써놨습니다. 좌파 언론은 VIP의 딱딱한 이미지를 어른공주, 수첩공주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물론 이를 소통의 부재의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좌파 언론들은 박근혜를 어른공주, 수첩공주로 비하한다. 그 장년층은 VIP 스피치는 사무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연설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간결하고 열성적인 스피치는 물론이고 제스처도 열심히 이제 잘한다. 그래서 이런 연설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오바마 스피치의 특징, 리듬 있는 연설, 몸집으로 소통, 청중과의 교감, 다양한 장소에서의 연설. 이런 걸 이게 지금 세월호 대책인 거예요. 그 하버드대에서는 또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연설 시 청중이 느끼는 영향력은 언어 7%, 비언어적 표현이 97%. 그래서 바깥을 향하는 제스처, 환한 미소, 억양 등이 연설자의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열구 결과가 도출됐다. 이거는요, 박근혜가 대선 후보 때나 써먹을 얘기지. 지금 이거를 세월호 참사에 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통령실에서 이걸 받아서 봤다는 거. 이건 너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요, 아래쪽에 VIP 대국민 담화문 5월 19일 내용에 이제 이 담화문이 5월 19일로 이때 내정이 돼 있었네요. 5월 3일 날 이미 적극 반영해야 될 게 국가재난안전시스템 보안, 이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라는 안을 발표하고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조기 구축하겠다. 공직사회 적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담, 영웅담 적극 발굴. 담화문 말미에 한 사람씩 호명하시며 눈물. 그때 왜 나 지금도 생각나네. 그 왜 이 안약을 넣었는지 눈도 안 깜빡거리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거 안약 넣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했었는데 여기 써놨네요. 담화문 말미에 한 사람씩 호명하시며 눈물. 저 때가 이제 담화문을 이제 5월 19일 날 나오기 전에 박근혜 청와대 쪽에서 이제 유가족 면담을 신청을 했죠. 네. 가족들하고. 네네. 그게 5월 17일 날 면담을 했어요. 네. 저희 가족들이.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사무소에 보내고 이제 다 치르고서 이제 너무 이제 울고 불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형들도 마찬가지고 너 이렇게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 직장에 돌아가서 일하다 보면 잊혀질 것이다. 조금씩 잊혀질 것이다 해서 제가 5월 4일 날 다시 회사로 들어갔어요. 네. 휴직계 냈는데 휴직계를 다시 하고 이제 5월 4일부터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가족하고 얘기를 계속 했죠. 전화 통화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야간 잔업을 하면은 밤새 일하다가 새벽녘 동이 트면은 그 날 밝아오는 게 눈물이 나가지고 앞을 가려가지고 일을 못해요.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앞을 가려지니까 이 어두컴컴한 배 안에서 얼마나 그 밝은 빛을 보고 싶었을겠어요. 아이들이 또 유민이가.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오면은 그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17일 날 뭐 대통령을 만난다고 면담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라. 제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5월 19일 날 담화를 하기 위해서 유가족을 부른 거다. 왜 무엇을 내용에 담아야 될지 세월호 관련해서 무엇을 담아 내용을 담아내야 가족들이 그나마 좀 우리가 막 한참 막 밝혀달라 했으니까 잠재울 수 있을까. 그래서 담화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면담 가면 안 된다. 근데 갔더라고요. 뉴스에 나오고 면담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해경 해체설도 마찬가지고요. 다 유가족 입에 나왔던 얘기예요. 19일 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게 담화문으로 나올 거다. 내가 얘기했어요. 가족들한테. 그게 19일 날 담화문에 다 나온 거예요. 해경 해체부터 해서. 그래서 유가족을 안심시키려고. 그래서 면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6월 4일 날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부터는 이제 유가족 죽어도 안 만나줬잖아요. 다 정치적인 이슈였고 가족을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6.4 선거 이후에 가족들 면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단식할 때도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당했고.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는 인양 필요성. 그러니까 배가 일단 가라앉았으니까 우리가 빨리 건져야 그 안에 이제 유시물들도 최세화되고 우리가 아직 그 찾지 못한 희생자들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양을 언제 할 것이냐 계속 그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인양 지금 딱
그 6월 13일이에요. 이 보고서는. 네. 근데 인양 필요성에 대해서 차단해라 라는 논지의 보고서가 하나 올라갑니다. 그 제목을 보면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이에요. 37부인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의 매일마다 이 보고서를 쏟아낸 것 같아요. 사고 발생 59일째. 그 주요 동정을 보면은 법정부 사고대책본부, 탐색구조 분야, 뭐 안보실장 강조사항, JTBC 잠수사 각서 보도 확인, 유가정 및 기타 동정. 이건 뭐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론 보도 및 네티즌 반영, 첩보 제공 및 재현 사항, 희생자 유가족 보상, 실종자 수색 종료 시점, 선체 인양 필요성, 현장 지원 TF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세월호 인양 이후 예상 논란 대비 필요. 세월호를 인양하고 나면은 어떤 논란이 일어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자. 인양 완료 시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우려.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탑승 인원. 정부 발표 탑승자는 476명인데 인양 후에 탑승자 수가 달라졌을 경우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라를 치겠느냐. 그쵸. 이걸 어떻게 또 호도를 하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구조 지연.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생되면 어떡할 거냐. 그때 이제 뭐 에어포켓 얘기하고 뭐 골든타임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구조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랬는데 만약에 살아있었던 흔적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가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인데 침몰 원인. 배를 건졌을 때 선체 하부에 긁힘, 파공 등 훼손 부분이 식별됐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세월호는 이슈화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저런 가능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하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그 당시 이제 수중에 이제 세월호가 침몰된 상태로 있는데 물론 잠수사들을 통해서 사전 체크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구조 상황에 유가족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구조 현장에.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몰래 무슨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저 당시에 이미 검찰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보건성 나쁜 배에다가 화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고박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조타수 잘못으로 기울어서 침몰했다. 이게 이미 검찰이 선장 선원을 기소할 때 네. 공소장에 다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는 확인되지 않은 다른 원인이 나올까봐 저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그것까지는 확인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잠수함 충돌은 유언비어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거를 고려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가능성이야 뭐 여러 가지로 다 열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면서 정리한 그 내용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2014년 10월 달에 이제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는 1심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1심 재판, 선장 선원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좀 털고 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근거 없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잘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침몰 원인이 어떤 건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도. 너무 뻔한 것들인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이 더 탐사 시청자분들은 또 이게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저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시되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늦은 게 아닌가, 오히려. 사실은 그때 저런 게 초기에 그 공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 책임을 묻는데도 훨씬 더 강력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진짜 저들이 대책대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들은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세월호 참사가 그냥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막 그 유언비어 유포자처럼 몰아붙이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